동영상 촬영 켜졌어? 자, 11번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 처음 해볼 때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까지 딱 밑줄 그어놓고 무슨 짓을 해야 돼요? 무슨 이 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그러면 이게 그려져야 돼요. 기울기가 플러스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가셔야 됩니다. 일단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을 하는 순간에 이 짓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니네 문제를 주기를 꼭 이렇게 주잖아요. 절대값을 주잖아요. 요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요 짓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니네 머릿속에 딱 들면 그러면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라는 문제가 나오죠. 자, 머릿속에 이제 그 생각이 들잖아요.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4점짜리를 맞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가르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케이스를 잘 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여기서 하나의 케이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자, 케이스 1번 케이스는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케이스 2번이요. 둘 다 플러스일 수 있고요. 케이스 3번이요. 하나는 마이너스가 하나는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앞에 게 마이너스, 만약에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이 형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갈랐어야 돼요. 요거 갖고 가세요, 한 장. 한 장 갖고 가세요. 유튜브 수익금이 나오면 나눠줄게요. 출연했으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까지 따는데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케이스를 가르는 걸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칸에다가 1, 2, 3 한번 크게 케이스를 갈라버리세요. 둘 다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근데 이제 그나마 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 3개로 갈라놓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둘 다 마이너스라면 4하고 6이 둘 다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생겼겠죠. 케이스 1번을 푸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얘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A4하고 A5의 합이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로 나오겠죠. 둘 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거 뭐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돼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더해서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는 가운데 건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1번은 이렇게 됐을 거고요. 2번은 둘 다 플러스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4하고 5인데 그럼 두 개를 더해서 8이라는 얘기 4하고 6인데 그럼 가운데 것은 4란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의 5가 마이너스 4란 얘기고 얘는 A의 5가 4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4는 여기 있다는 얘기고요. 5는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6은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5는 가운데 있지 아닐지는 몰라요. 오르락내리락 할 거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확정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A의 4는 마이너스인 게 확실하니까 절대값을 시켰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A의 4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미안합니다. 이게 6이었네요. 자, 그럼 A의 6은 플러스가 확실하니까 이것을 더해서 8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어렵냐 쉽냐를 가르는 딱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 얘는 딱 그려놓고 푸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깔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절대값이 일단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절대값 나오면 몸이 굳어. 머리가 딱 굳어요. 절대값이다. 난 죽었다. 근데 절대값이 나오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가르시면 되거든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절대값이 나오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것만 가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절대값 문제가
수능 보시면서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죽어도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나오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르는데 이거는 절대값 두 개 때려놨으면 케이스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문제를 못 풀었던 이유는 요 케이스 가르는 것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4점을 풀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갈라라라는 거. 그럼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요거 좀 이따 풀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합이 27이다라는 얘기가 주어져 있어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해서 얘가 27이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등차수열이죠. 여러분 등차수열의 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거꾸로 쓰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식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땡땡땡 해서 A의 9까지를 했더니 요것은 27이었다라는 식이 공통으로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이 됐겠죠. 그럼 이것을 푸는 방법은요. A의 1서부터 거꾸로 써서 A의 9까지를 해서 요 놈이 27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랑 더하면 같고 이거랑 더해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하고 9, 2하고 8 그럼 이거 더해서 10이 되면 되니까 이거는 A의 5를 두 번 더한 것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것이 9번이 있을 거고요. 반으로 잘랐던 요 놈은 27이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값하고요. A1 더하기 A의 9값은 이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값은 A의 2 더하기 A의 8값하고 같아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더해서 10되는 애들끼리 더하면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A의 5 더하기 A의 5도 다 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값들이.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접근을 했는데 못 풀었다라고 하면 요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쓰는 것이 원리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까지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합인데 SN으로 때려도 안 나오는 경우가 나오면 그건 지금 이 합의 원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을 거꾸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잡아가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해주면 여기는 곱하기 2가 됐을 거고요. 이거 나눠주면 여기는 없어졌겠네요. 그죠? 9로 하면 여기는 3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A5는 마이너스 하니까 얘는 탈락이죠.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둘 다 플러스인 경우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또 곱하기 2 곱하기 A의 5 나누기 2가 27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얘가 4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것만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마이너스였을 거고 하나는 플러스였을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풀어주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그러면 요 얘기를 갖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게 A의 4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3D가 되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A 빼기 3D라는 값이 될 거고요. A의 6은 A 플러스 5D가 될 테니까 이것은 8이다 하면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2D가 8이니까 결국은 D가 2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차가 4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공차가 4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그럼 이것도 역시나 1항서부터 여기가 9항까지 해서 27이라는 얘기는 동일하게 적용을 될 테니까 9 곱하기 2 곱하기 A의 5 나누기 2를 했더니 이놈은 27이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A의 5가 뭐란 얘기네요? 3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A의 5가 3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 플러스 4D가 3이었다는 얘기니까요. D가 4라는 얘기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3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을 푸는 것보다는요, 이게 여러분 이러세요. 문제 하나를 내가 이걸 풀었어요. 그러면 얘 푸는 것을 풀이를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절대값이 나왔을 때 요거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케이스를 갈라야 되는 거에서 지금 여기서 딱 막히면 숨이 딱 막혀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은 거꾸로 쓰는 거다라고 하는 쪽에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요렇게 알아두시면요. 요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항 나왔고요. 공차도 나왔으니까 AN은 끝난 거죠. AN은 3N이었을 거고요. 1항이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3이니까 6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물어본 게 뭡니까? 10항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시면 답이 어이? 여기 13인데 내가 뭘 쓰라고 있는 거지? 이렇게 답이 나와. 공차가 4에 뭔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 11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요, 그 3점짜리하고 4점짜리 3점 집중, 4점 집중에 등차 수열에 요거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막 전체적으로 나가는데요. 점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틀린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잡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3점 집중에 혹시 뭐 그런 수열 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열 쪽에 시그마 나오고 절대값 나오는 등차 등비 나오는 문제 있어요. 그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3점 집중에 81쪽 같은 데 가봅시다. (81쪽에) 89번 같은 문제예요. 자, 풀어봅시다. 89번 문제.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절대값이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얘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A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인데 두 개를 더해서 0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를 더해서 0이 평균이 그럼 7이 0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7항이 0이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6항은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고 6항은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호 판단을 하는 그럼 마이너스 A의 6은 여긴 3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긴 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긴 3이었고 그럼 공차가 3이고 쭉쭉쭉쭉 해서 AN이 다 끝나는 식이 나와버린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렇게 절대값에 대한 공포를 일단 벗어나셔야 돼요. 절대값이 나오면 부호가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를 판단하는 건데 됐죠? 그럼 공차까지 금방 여기 굉장히 쉬운 문제죠. 지금 풀었던 문제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값 나오는 부분 요 논리가 딱 고정이 돼서 요렇게 풀게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4점 집중에 나와 있는 것들도요. 절대값 등차란 말이 나오고 절대값 나와 있는 거는 싹 그렇게 한번 패턴을 잡아서 몽땅 다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로 갈게요. 자, 12번 문제로 갑시다. 자, 요거 이제 요거랑 4점 집중하고 한번 떡하니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도형 징그럽죠. 근데 잡자. 오늘 요거 삼각함수에 요거 넓이 요런 거 구하는 거 한번 잡읍시다.
자, 그림과 같이 BAC가 60도라고 돼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요 각이 60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의 길이가 2루트 1이에요. B, C의 길이가 2루트 3이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각형 ABC 내부의 점 P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잡혔는데요. PBC가 30도래요. PBC가.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30도란 얘기네요. 또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PCB가 15도래요. 이렇게 와서 요각도가 15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삼각형 APC의 넓이는 이 넓이를 물어본 거다. 이제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일단 문제를 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삼각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공식들 중에서 여러분들 모르는 공식 있나 보세요. 넓이 쓰는 공식이에요. 삼각형의 넓이에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기본으로 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 두 번째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쓰는 문제 있죠? 이렇게 하는 두 가지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일 거예요. 자, 요거 일단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자, 넓이는 이제 이렇게 구할 거고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거나 아니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아니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아니면 어느 각도를 잡아서 이렇게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넓이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사인 법칙 쓰는 것이 자유롭나?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자유롭나? 사실은 요 세 가지하고 도형의 기본적인 성격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자, 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사인 법칙 언제 써요?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에서 쓰는 거다. 그쵸?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R이 있으면 쓰는 거다. 요것이 사인 법칙을 쓸 때이라는 게. 그래서 원 나오면 거의 사인 법칙 쓸 거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원이 들어지면 사인 법칙 쓸 거다라고 거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코사인 법칙은 그것이 아닐 때 쓰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60도라는 각도가 있고요. 이 길이가 있고요. 이 길이가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 풀어나갈 때 어떻게 풀어나가시는 거냐면 일단 정보를 뽑아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뇌리 속에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내가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안 되는 거냐면요. 정보를 뽑는 것이 약하신 거예요. 여기서 정보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정보를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15도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쵸? 그럼 요 각도가 주어진 거죠. 요 각도는 당연히 뭐라고 주어진 겁니다? 145도라고 주어진 거죠. 요것도 아는 각도니까 145도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35도요. 아, 뭐가 오늘 뭐가 붙었는데. 자, 여기 135도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죠. 여기서 사인 법칙이 보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정보를 찾아놓고 정보를 하나 찾았어요. 그럼 135도라는 정보를 찾았으면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는 각도가 뭐 있나 보시면 여기 있는 각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를 아는 게 되는 게 돼요. 그쵸?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알아냈다, 이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놔요. 요 놈은 아는 놈 이렇게 써놓고요. 모르는 놈은 이렇게 물음표를 써놓습니다. 이건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뭐 모르는 거야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쳐놓습니다. 그럼 이 길이는 아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이 길이를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여기에 60도라는 각도를 줬죠. 그럼 얘랑 얘랑도 마주보는 각과 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를 줬으면 이것의 사인 값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으로 막 들어가면 머릿속에 엉킨단 말이에요. 굉장히 엉켜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쪽쪽쪽쪽 뽑아낼 때요. 나는 얘를 알 수 있어 라고 하면 동그라미 쳐놓고요. 얘를 알 수 있어 라면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빠질 게 없으면 이제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이제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처리를 할게요. 그럼 사인 135도 분의 2 루트 3은 2r일 거고요. 이것은 사인 30도 분의 여기는 동그라미가 되겠죠. 뭐 이걸 a라고 합시다. 그럼 요걸 a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자, 그럼 a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사인 135도면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나요? 자, 2분의 루트 2가 있을 거고요. 2 루트 3이 있을 거고요. 사인 30도는 여기다 곱해주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세요? 자, 그러면 2랑 2랑은 약분됐고요. 자, 요거는 3이었을 거고요. 그럼 여기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요. 3분의 루트 2가 a다라고 해서 이 값은 나온 거죠. 사인 30도. 2분의 1이군요. 미안합니다. 나 오늘 좀 이상해요. 오늘 좀 이상해. 오늘 좀 이상해. 자, 그럼 요거 하면 루트 2가 됐을 거고요. 그럼 여기는 루트 6이 되네요. 그러면 자, 그럼 a 값이 루트 6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은 이래요.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썼다는 얘기는 여기다 원을 그렸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썼다는 얘기는 이 원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사인 60분의 분의 2 루트 3은 자, 요것을 각도를 모르니까 세타라고 할게요. 사인 세타 분의 2 루트 2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 값이 겨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긴 약분됐고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됐을 거고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됐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얘랑 얘랑이 약분되면 2분의 루트 2가 되면 사인 세타는 45도라는 값이 나와버렸네요. 그럼 여기가 45도로 답이 나왔네요. 야, 숭악한 놈입니다.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15도니까 여기는 30도라고 하는 이 각도가 튀어나온 거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암산으로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제가 해석한 거는요. 얘하고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것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꽉 막혔으니까 그때는 이제 계산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특수각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보자마자 여기가 30도라는 건 죽어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30도가 왔어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도 아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이 길이 하나만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45도면 근데 이 길이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네요. 그쵸? 요 각도가 굉장히 여기가 105도니까 여기가 75도가 돼버렸잖아요. 여기가 75도인 상태에서는 문과에서는 얘를 못 구하죠. 이과는 승질나면 30도 더하기 45도 이거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덧셈 정리를 쓰면.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뭘까? 자, 요거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요것만 구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도형에 대한 문제는요. 일단 정보를 잘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막 때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정보를 뽑아낼 것이냐인데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60도라는 각도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여기가
45도란 각도가 있으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밖에 없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못 쓰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못 쓰면 이제 코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요. 자, 이거 제곱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하니까 얼마 돼요? 12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8이 되겠네요. 빼기 4 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2 루트 6이 되네요. 그럼 x 제곱 빼기 2 루트 6 x 빼기 4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쓰실 수밖에 없죠. 뭐. 근해 공식 쓰셔야 되죠. 근해 공식 써가지고 조건에 맞는 놈 집어넣어서 이제 답을 들어가셔야 돼요. 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쓰겠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패턴이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근해 공식을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주 지저분하게 된 문제예요. 자, 요거 우리 그 3점 패턴에서는 조금 쉬우니까 4점 패턴에서 문제 하나 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삼각함수 문제 중 활용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문제 골 때리는 것 같은 거 하나 있네요. 45번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4점에서요. 22번 45쪽에 22번이요. 난이도가 여기 꽤나 높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오면 보통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22번 문제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정보 다 뽑으셨나 보세요. 정보. 반지름이니까 3K 쓰셨어요? 여기가 쓰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sin A 대 sin C가 8대 5라고 하는 거 정리 들어갈게요. sin A분의 A가 2R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sin A는 뭐가 되냐면 이 sin A분의 A가 2R이니까요. sin A는 2R분의 A가 되는 거잖아요. 비례식으로 따지면. 그럼 여기가 2R분의 A 대 2R분의 B가 8대 5란 얘기니까요. A 대 B가 8대 5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뭐죠? 사인이 나왔는데 사인 법칙을 안 쓰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사인이 나왔을 때 사인 법칙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8대 5라는 것이 얘가 얼마나 깔끔하게 준 거냐면 3K, 2K니까요. 여기가 5였으니까 여기는 8K였다는 정보가 겨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문제는 요건데 요 길이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넓이를 줬잖아요. 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sin A가 들어간다라고 치고요. sin A 값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얘랑 곱하니까 3K 곱하기 3K 곱하기 sin A가 이 삼각형의 넓이죠. 대. 삼각형 ABC는요. 2분의 1 곱하기 5K 곱하기 요것이 나오겠죠. 요 놈은 모르겠고요. 대 sin A가 나올 거예요. 곱하기 sin A가 9대 35인데 얘 수능이잖아요. 내 수능 문제 좋아하는 이유가요. 식이 깔끔해요. 그래도 수능의 식은 굉장히 식이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여기서 볼 때 9대 35 되게 괴롭히려고 8대 5 되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그래서 수능 문제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요. 깔끔하게 떨어져 주거든. 개념 알면 옛날에 수능 문제는 더 좋았는데. 자, 그러면 KK는 약분이 됐을 거고요. 여기는 2분의 1도 없어졌을 거고 sin A도 없어지고 나면 여기는 9잖아요. 그럼 여기가 35가 돼야 되니까 7K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체가 7K니까 여기는 4K가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굉장히 새로운 문제 같은데요. 사실은 다 고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안에서만 놀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문제 딱 볼 때 이걸 한꺼번에 풀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를 뽑아가시면서 차곡차곡 넘어가셔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요. 도대체 여기서 이제 문과들 진짜 억울하죠. 내가 왜 수학을 배워야 돼? 미치겠죠. 나는 특히나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 국문학과 가고 싶은 사람. 나는 국문학과 가고 싶은데 도대체 왜 수학을 미적분을 해야 되고 이 도형을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감성적으로 살면 되는 사람인데 왜 자꾸 이걸 가르치냐고요. 문제를 수학을 못하면 국문과를 못 간다는 이 먹 같은 현실 진짜 열받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수학은 왜 배울 거예요? 도대체 수학을 왜 배우는 거야? 아니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 미적분 모르는데 잘만 사시거든요. 가게 가서 계산하는데 거슬퍼 하나도 나보다도 더 정확해. 근데 도대체 수학을 왜 배우느냐? 수학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요. 논리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원래 논리적인 것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기본은 뭐냐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되는 거 하고 하는 논리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수학을 꼭 넣어놓는 거예요. 과목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꺼번에 얘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넘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넘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 삼각형은 비율이 다 겨 나왔죠. 비율이 다 겨 나옵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정보를 썼어요. 자, 여기까지 정보를 썼으니까 얘는 일단 지웠다라고 칩시다. 삼각형 ABC의 반지름의 길이가 왜 저번에 반지름이 7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K값 구하려고 지금 K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는 5K가 됐고요. 여기는 8K가 됐고요. 여기는 7K가 되는 이런 모습의 삼각형이 나온 거죠. 맞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K값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반지름이 뭐냐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테니까요. 반지름이 고정이 되면 이제 K값이 고정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하기 들어오니까 뭐 K 갖고 가셔도 좋습니다만, 자,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도 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외접원의 반지름 하는 순간에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사인 법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각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때리셔야 됩니다. 코사인 값 하나를 구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변의 길이가 다 있으면 이건 사인 법칙을 쓸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얘를 세타라고 놓고요. 세타라고 놓고 이 세타의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사인으로 바꿔서 반지름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88은 64가 됐을 거고요. K는 생략해 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77은 49가 됐을 거고요. 더하기 25가 됐을 거고요. 빼기 70이 됐을 거고요. 코사인 세타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70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64가 넘어가니까요. 여기가 얼마예요? 60 74였는데요. 64를 빼니까 4가 7이 남나요? 10이 남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다? 7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요. 자, 코사인 세타를 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사인 세타는 뭐가 되게 되냐면 7분의 루트 48, 4 루트 3이 되겠네요. 루트 48이니까. 요건 그냥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8K가 2R이니까요. 여기가 14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곱하기 사인 세타가 7분의 4 루트 3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약분하니까 여기 2가 남았어요. 그럼 K는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래요. 절대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묻진 않아요. 무조건 아는 거예요. 무조건 아는 것들만 보려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중에서 난 이거 몰라요 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 길 뿐이에요. 단지 길 뿐이니까요. 그냥 천천히. 근데 여기를 풀 때 제일 이 문제를 풀 때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여유로워야 돼요. 되게 마음이 여유로워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한꺼번에 풀어야지. 막 이거 어떻게 풀지? 막 이게 수학을 외워서 푼다는 식으로 풀면은 이런 도형 문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짝짝짝짝 뽑아내 놓고 되게 천천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도형 문제 안 보일 때는 머리를 툴툴툴툴 털고, 자, 뭐 혹시 담배 피는 사람은 손으로 이거 한번 하고 이래 놓고 다시 생각하란 말이에요. 마음 천천히, 마음 되게 천천히 느긋하게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관조하듯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니컬하게 보세요. 이 문제를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막 헤매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미 푸는 걸 쳐다보듯이 저는 여기서 이걸 뭐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관조하듯이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럼 K가 루트 3이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루트 3은 뭐 그렇다 치고요.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삼각형 PBC의 넓이의 최대값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P를 넣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으로 내려온 요게 높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 중심을 관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놈, 요게 최대가 되는 거죠. 높이가 제일 길 때니까. 자, 밑변은 8K일 거고요. 여기는 수직일 거고요. 높이는 여기가 3K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뭘 구해내야 되냐면 얘를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아, 이거 새끼 끝이 안 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를 사인 B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인 B로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배웠던 그 무식한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가 5K고요. 여기가 7K고요. 여기가 8K인데 수직 딱 잡아놓고 이건 H고 여기는 X고 여기는 8K 빼기 X 이렇게 되니까 피타고라스 두 번 때려도 H는 어쨌든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뭐 정 안 되면 무식하게. 그럼 H에다가 3K를 더한 거 H 플러스 3K에다가 밑변은 8K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겠죠.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도형의 삼각함수에서 이 도형에 관련된 문제는요 단지 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지 절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길 뿐. 길게 나가는 거니까요. 요거 이번 주에 또 하나의 토픽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4점짜리 쪽에 도형 나오는 거 있잖아요. 45쪽서부터요. 한꺼번에 다 풀어오라면 죽으려고 그러겠죠. 38번까지 일단 천천히 풀어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요거 좀 천천히 풀어서 이번 주에 좀 나 요거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어. 아주 골 때리는 거야 모르겠지만요. 근데 요거는 사고의 훈련이에요. 요걸 요렇게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나가는 것들의 훈련이기 때문에 요렇게 좀 훈련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로 왔어요. 야, 삼각함수 이렇게 놓고 갔구나. 더 해보라고 해야 되나? 자, 10번으로 왔습니다. 나눠준 거예요. 2번하고 10번 문제가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요. 절대값의 그래프하고 관련된 거예요. 절대값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일단 10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요. gx는 해놓고요. 절대값 fx 마이너스 t의 절대값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요때 출제했던 요 교육청, 이 서울교육청에서 냈던 이 문제를 출제한 그 문제 내는 사람은요. 절대값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앵간하면 절대값대로 놓습니다. 벌써 여기서 틀린 문제 중에 세 문제가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푸시다가 보면은요 쭉 가다 보면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뒤에 가다 보면 똑같은 패턴의 개념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앞뒤를 같이 맞춰서 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뭐에 대한 정리가 딱 돼야 되냐면요. 절대값에 대한 정리를 합시다. 자, 절대값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따질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래프의 개념에서는 이렇죠. 즉 얘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되는 쪽은 꺾어서 올린다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는 일단은 절대값을 무시한 그래프를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P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놈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요게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자, 그럼 요 P값이 없을 때, 자, 이때 여러분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케이스가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다. 내가 못 풀어 라고 하는 문제들 보면 대부분 뭐냐면요. 케이스를 못 잘라서 그래요. P값에 따라서 얘는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그리러 갑시다. 제가 습관적으로 이거 잡으라 그랬죠. 이건 그냥 습관 되시는 게 좋아요. 2차 함수는 꼭지점 잡는 게 아주 습관이 되시면 문제 풀도 훨씬 편하고요. 3차는요. 여기를 꼭 잡아버릇 하시는 게 편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를 잡아버릇 하세요. 쓰든 안 쓰든. x의 세제곱에 여기가 딱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릴 거고요. 여기는 1이겠죠. 여기까지 딱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자, P값에 따라서 오르락 내려갈 땐 자, 프라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프라임 x는
3x제곱 빼기 6x가 되니까요. 3x로 묶어서 x-2가 되니까 여기는 0일 거고요. 여기는 2가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x가 1일 때 값이야 뭐 p-2인데 뭐 그렇다 치고요. 어차피 p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p 값에 따라서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케이스 1번 여기서 잘랐다면 여기서 갈려서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케이스 2번요. 여기서 잘랐다면은요 여기서 꺾어서 올라갔겠죠. 케이스 3번요. 헛둘셋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랐다면 얘는 이렇게 잘라졌을 거고 이렇게 잘라져서 올라갔겠죠. 케이스 4번은 당연히 뭐 여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잘랐다라고 하면 여기서 꺾어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케이스 5번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잘랐다라고 하면 뭐 이제 이렇게 그려졌겠죠.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이 케이스를 자르는 경우가요. 이 개형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개형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단순 무식하게 따르면요. p 값에 따라서 여기서 잘릴 수 있고 여기서 잘릴 수 있고 여기서 잘릴 수 있고 여기서 잘릴 수 있고 여기서도 잘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쭉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틀리는 이유가 요 개형. 자, 난이도 높은 문제가 이 그래프의 개형을 추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값의 문제도 들어가지만요. 절대값의 그래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것의 개형을 추정하는 문제. 근데 이 개형을 추정하는 거는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갈라져요. 개형 자체가. 그러니까 난이도 높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다 이건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설명을 들으면 그냥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데 내가 처음에 문제를 보면 숨이 탁 막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때 자, 그럼 이제 이래 놓고 조건을 찾습니다. A하고 B에서 극대다라고 했어요. A하고 B에서 극대다. 그럼 여기가 극대겠죠. 여기는 극대가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는 극대가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는 극대가 두 개가 나오네요. 여기는 극대가 하나가 나오네요.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잘라졌다고 하면은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잘라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겨먹겠죠? 그럼 극대가 여기밖에 없네요. 자, 케이스 중에서 남는 거는 요 놈만 딸랑 남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거를 이 케이스를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빠르게 찾는 거고요. 근데 모르겠으면요 케이스를 좀 천천히 찾으세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또 뭐라 그랬냐면 극대값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F의 A랑 F의 B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땡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왜? 우리는 여기가 1인 걸 알고 이게 대칭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걷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얘가 올라가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잡아버릇한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케이스를 가르는 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겠지만 케이스를 갈라서 딱 판정을 지고 나면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는 0이고 B는 1일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어디서 잘랐냐면 여기서 잘랐거든요. 그죠? 근데 그럼 여기가 1일 때 아까 얼마였냐면 P-2였잖아요. 그쵸? 요 놈이 0되게 딱 따져버리면 되는 거니까 P는 2가 되면 게임이 끝난 게임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내가 막 입 아프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차 그래프 그릴 때 여기 잡아버릇해 여기 잡아버릇해 라고 하는 것이 안 써먹어도 좋아요. 안 써먹어도 이거 잡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요. 꼭 체크를 해버릇하시란 말이에요. 요거를.
되셨어요? 그럼 자, 이제 그러면 이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정리가 안 돼 계신 분은 요 얘기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돼요. fx 빼기 t. fx 빼기 t. 자, 요거. 자, 일단 요 문제는 해결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정리가 안 되신 분들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fx 마이너스 3부터 출발합시다. 그 다음에 fx 빼기 gx로 출발을 합시다. 그 다음에 fx 빼기 t라고 놓읍시다. 그 다음에 fx 빼기 f의 t라고 놓읍시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그릴 거냐의 문제예요. 여기다 몽땅 다 저는 절대값을 때릴 거예요. 좀 이따가. 자, fx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일단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다 가정을 할게요. 자, fx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은 y에다가 3을, 이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축이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칩시다. 다 똑같은 그래프를 갖고 놀 거예요. 자, 여기서 이 fx라는 그래프를 fx 빼기 3은 fx를 그리고 3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y는 3이 여기였다 그러면 3 여기다 이렇게 선을 하나 띄 걷습니다. 그쵸? 그럼 fx 빼기 3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에서 얘를 3만큼 밑으로 긁어 내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3이라는 거를 그대로 갖다 내리는 거니까요. 요 그래프가 그대로 요거까지 해서 같이 똑 따라서 내려오면 여기는 아마 요렇게 돼서 여기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얘를 자, 우리가 좀 빨리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fx 빼기 3이다 라고 하면 얘가 축으로 바뀌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3이 축으로 바뀌어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되는 거죠? 자, 그럼 fx 빼기 gx라고 하는 것은 fx가 이제 이렇게 생겨서 똑같이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gx가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fx 빼기 gx는 아까처럼 그대로 얘는 똑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얘는 내리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만큼을 빼야 되고 여기서는 이만큼을 빼야 되고 여기서는 이만큼을 빼는 거고 빼는 각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를 내리고 여기를 내리고 여기를 내려서 요 놈이 x축이 되도록 쭉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얘가 위에 있으면 위에다 그리시고요. 밑에 있으면 밑에다 그려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얘가 빼기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얘가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요. 얘랑이 평행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이 평행한 곳이 여기가 여기예요. 이게 빼기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의 문제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제가 속도 문제에서 하나 그 틀린 친구들 있었는데 제가 그 문제를 뺐거든요. 속도 문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속도 그래프가 있었어요. 여기다 V1이 속도식이 하나 있고요. V2가 속도가 있었어요. 자, 근데 얘랑이 오직 한 번만 만나라 이랬어요. 오직 한 번만 만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만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속도니까 얘를 접근하면 위치가 되겠죠? 얘를 속도니까 접근하면 위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근데 여기에 미지수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럼 얘가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얘도 하나가 뭐 어떻게든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얘랑이 오직 한 번만 만나래요.
자,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풀어요? 자, 보세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요 놈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바뀌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오직 한 번만 만나래요. 얘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몇 군데서 만나겠어요? 두 군데서 만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 한 군데서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제 헷갈려 미치겠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세요. 한쪽에서 한쪽을 빼면은요.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요. 얘가 뭐가 되게 만드냐면 축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점점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몇 군데서 만나요? 두 군데서 만나죠? 그럼 여기 한 군데서 만나면 여기 만나고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빼서 문제를 풀어버리란 말이에요. 얘를.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게 속도 문제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 그래프를 이 식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변형을 시킨 게 뭐냐면 fx 빼기 t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fx가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가 그려져 있다라고 치면 이제 t가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럼 t 값에 따라서 t가 여기라면 얘가 축이에요. 그냥 t가 만약에 여기였다 그러면 얘가 x축인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t가 얘라면.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럼 그래프가 예를 들어 숫자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제 숫자까지 이렇게 놓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0,4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게 fx의 그래프라고 칩시다. 자, 이제 여기다 절대값까지 때릴게요. 그러면 얘는 t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여기다 그리고 여기서 끄고 올리시면 여기가 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는 거죠. 그렇죠? 그럼 t가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t가 만약에 여기라면 여기서 꺾고 올릴 거예요. t가 만약에 여기라면 이거 꺾고 이거 꺾을 거란 말이에요. t가 여기라면 여기서 꺾고 올리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여기다도 절대값 때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fx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g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꺾어 올린다라고 하면 얘가 축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꺾어 올리고 여기서 꺾어 올리고 여기서 꺾어 올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위로 얘네들이 겨 올라가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내요? 절대값은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해서 굉장히 많이 내는 거잖아요. 얘가. 그러면 절대값을 여기서 할 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올 때 뭐가 인식이 딱 돼 있으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가 먼저 딱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fx 빼기 ft예요. 역시나 fx의 그래프를 동일하게 갖다 놓고 풀게요. 자,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고 칠게요. 원래 이제 축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칩시다. 여기가 t가 아니죠. y는 얘가 y죠. 그럼 x가 t일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어디서 따질게요? x가 t가 여기라면 내려가서 여기서 선을 걷고 아까 그 짓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라면 여기를 선을 긋고 아까처럼 절대값을 걷고 올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 해드리는 건 3점짜리 맞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4점짜리들 중에서도 난이도 높은 것들까지 건드려 보자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자, 일단 여기까지 놓고, 자, 2번 문제를 풀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뭔 짓을 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겠죠. 맞죠? 물론 내가 대충 이렇게 썼으니까 그럼 전 두 가지로 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fx는 x 4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써요.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말을 봤을 때 나는 무슨 짓을 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나는 이 말을 딱 보면은요. 여기까지를 쓱 해놓습니다. 4차 헛둘 셋 넷 이거. 물론 얘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이렇게 생각할게요. 붙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요. 얘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얘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예 이 세 개가 다 붙을 수도 있어요. 그죠? 케이스는 여러 개로 갈라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생각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자, 이때 실수 t에 대해서요. gx라고 하는 새로운 그래프입니다. 새로운 그래프는 fx 빼기 t의 절대값이다 라는 그래프로 나온 거예요. 그럼 fx라는 값, gx라는 것은 t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찍찍찍찍 걸어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일단 얘가 편해.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충 아셔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보통의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주냐면 t값에 따라서요. t값에 따라서 얘가 미분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개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자, 문제를 조금 쉽게 내볼게요. 자, 이거를 갖다가 HT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t값에 따른 뭔가의 함수예요. HT는 t값에 따른 뭔가의 함수를 HT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만약에 얘가 좀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t값에 따른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함수는 지 멋대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이렇게 줬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미분 다 가능하죠. 그럼 0개란 말이에요. 여기도 0개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몇 개가 되겠어요? 0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얘가 꺾어져 올라가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개수가 몇 개가 돼버립니다. 2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0이었다가 여기서부터 2개로 바뀌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얘는 여기일 때 t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이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50일 때 미분이 불연속이죠. HT는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여기서 리미트 t가 한없이 마이너스 50으로 갈 때 좌극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밑에서 겨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밑에서 겨 올라가면 0이죠. 그쵸? 우극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위에서부터 긁어 내려오면 몇 개가 되는 거죠? 2개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중에 여기를 갖다가 HT를 갖다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디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HT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수식이 아니고요. 이 t를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얘가 뭐라고도 낼 수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낼 수 있어요. 내가 꼴리는 대로 함수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뭐 이렇게 내는 것이 가장 쉬운 건데 이거는 얘 멋대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HT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그럼 우리는 HT가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풀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3이었다라고 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HT가 이 절대값의 요 g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t 값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찌 가니까 50에서 미분 여기가 불연속이죠? 불연속이잖아요. 마이너스 50이 됐을 때 좌극하는 0이고요. 우극하는 2겠죠? 자,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계속 2개가 됐다가 여기 3이 되는 순간에 여기도 몇 개죠? 미분 불가능한 개수는 2개죠. 건져 올릴 테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리미트 3에 좌극하는 뭐겠어요? 2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3을 넘어가면, t가 3을 넘어가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4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극하는 3에 우극하는 그러면 4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갔다 여기까지 갈 때 또 한 번 변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4개였다가 여기서 몇 개로 바뀝니다. 좌극한까지는 4개였는데 그럼 여기가 딱 되는 순간에 이제 미분 불가능한 2개가 되고 여기도 2개가 되잖아요. 당연히 우극하는 그럼 뭐겠어요? 2개가 되겠죠. 여러분 이 극한에서 보면은요 이거 딱 써놓고 나서 문제 그런 문제 굉장히 나와요. 많이 나와요. HT가 리미트 마이너스 t가 한없이 마이너스 50으로 갈 때 좌극한 더하기 리미트 HT가 한없이 마이너스 50으로 갈 때 우극한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개념을 쭉 놓고 자 좌극한 우극한은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랑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랑 이 원하는 것의 개수가 몇 개냐를 차곡차곡 세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얘가 HT를 되게 재밌게 냈어요. 뭐 재미는 없겠지만 여기서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k에 가까워질 때 절대값 x-k 분의 gx 빼기 gk의 값이 존재한다 얘기입니다. 부들부들 떨죠. 머리가 굳었죠. 뭐 나왔으니까? 절대값 나왔으니까. 머리는 꽉 막혔죠. 자, 절대값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부호를 체크하세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절대값 제발 좀 아까부터 계속 절대값 나오는데요. 절대값이 나왔을 때 얘를 돌파하는 방법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왜 이래? 자, 쫄지 마세요. 이미 쫄고 있지만 쫄지 맙시다, 이제. 자, 절대값 나오면, 자, 진짜 모르겠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절대값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극한에서 K죠. 그러면 X가 K로 가는데, 얘가 K보다 크면 플러스고, K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잖아요. 자. 근데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죠. GG 절대값 나는 GG 한꺼번에 어떻게 처리해버리려고. 자 절대값은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사실은 이 문제를 갈랐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리미트 x가 한없이 k로 갈 때 우극한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한없이 k로 갈 때 좌극한으로 갈라졌어야 돼요. 얘가 왜 갈라요? 절대값 뒀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우극한이라면 x-k분의 gx 빼기 gk가 되는 거예요. 어쭈구리? k가 만약에 여기가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k분의 gx 빼기 gk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얘랑은 쉽거든요. 근데 요 놈을 합쳐서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일단 숨이 딱 막히거든요. 여러분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로피탈도 안 되고요. 변형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값을 없애고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수학에서 특수기호가 나오면요. 특수기호는 없애고 푸는 거예요. 가우스도 없애고 푸시는 거고요. 절대값도 없애고 푸셔야 돼요.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스킬들 동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왜 동원을 못해요? 절대값 루트열을 로피탈 못 쓰잖아요. 약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절대값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럼 여기를 극한을 갈라내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에다 k를 여기다 막 넣어도 돼요? 막 넣어도 돼요. 절대값 없잖아요. 겁도 없어요. 다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얘를 못해서 그래요. 얘를. 자, 그러면 k를 면 0분의 0 맞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1분의 g의 프라임 x가 됐을 건데요. x가 k로 가니까 여기는 k인데 이것은 우극한이죠. k가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웠을 때의 미분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분의 g 프라임 k가 나오는데 이것은 좌극한이죠. 요것이 좌여야 되고 얘는 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여기가 k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미분 개수는 g 프라임 k가 맞겠죠? 왼쪽에 있는 미분 개수가 g 프라임 k가 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왼쪽의 기울기, 오른쪽의 기울기. 근데 왼쪽의 기울기랑 이것의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얘랑 얘랑이 값이 같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보통의 경우에 당연히 같겠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당연히 같을 건데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했냐면 얘랑 얘랑이 같으려면 근데 여기에 부호가 뭐가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의 기울기하고 왼쪽의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라는 얘기가 되죠. 맞죠? 또는 얘랑 얘랑이 같아지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5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면 돼요. 근데 얘가 0이면 얘도 0이면 되겠죠. 왜냐면 0이 되면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정리 하나 할까? 뭐 당연히 아는 얘기긴 한데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요. 절대값을 딱 잡아놓고 절대값을 시켰다고 칩시다. 우리 여기 해볼게요. 이것의 프라임이 만약에 여기서 프라임이 1이었다라고 칠게요. 기울기가 1이었다고 칠게요. 그럼 오른쪽의 기울기도 1일 거고 왼쪽의 기울기도 1이어야 프라임이 1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절대값을 하게 되면 요것의 기울기가 1이면 이것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절대값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의 기울기랑 여기의 순간 변화에는 당연히 부호가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K의 우극한하고 좌극한의 부호가 반대가 됐다는 얘기는 절대값 꺾여 올라간 애를 뜻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는 좀 어렵다 치더라도요. 일단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해둬야 되는 거 아까 fx 빼기 t의 절대값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극한의 절대값 나왔을 때는요. 절대값 없애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극한, 좌극한 깔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갈랐어야 돼요. 자, 그럼 요 얘기가 사실은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건 얘예요. 제가 얘가 왜 제일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머지는 정리가 되고 수능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고 수능을 들어가셔야 되니까 어려운 건 여기였어요. 문제에서 어려운 거는 여기까지 딱 정리해놓고 났더니 얘랑 얘랑이 같아야 돼 라고 했는데 뭐가 제일 헷갈리냐면요.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럼 여기구나 라는 것까지 쉬운데 둘 다 0이어도 된다는 것을 빼먹어요. 둘 다 0이어도 되는 거.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려면은요. 부호가 반대로 얘랑 얘랑도 같은데 여기도 그렇거든요. 여기도 얘랑 얘랑은요. 둘 다 0이고 0이면요. 부호가 반대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돌아왔어요. 이거는 뭘 정의하기 위해서인 거냐면 HT를 다양하게 주고 싶어서 그래요. HT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존재하는 K다라고 하는 거예요. HT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4차 함수가 있었는데요. 여기다 잘랐다라고 칩시다. t가 여기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ht는 뭐가 되냐면요. 건져 올리는 건 여기죠. gx가. 그러면 좌우가 부호가 반대로 되는 애는 여기죠. 두 개. 근데 0 되는 애도 있으니까 여긴 5개가 되는 거예요. ht가. 요 값이 존재하는 k의 개수, 그러니까 t가 결정이 됐을 때 이 값이 존재하는 k의 개수는 k가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이렇게 5개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만약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잘라졌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가 t가 여기였다 그러면 여기 꺾어 올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하는 애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그래서 HT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고요. 자, 근데 얘가 그럼 이제 여기서 개형을 추정해야 됩니다. t가 한없이 리미트 t가 한없이 4의 우극한일 때는 5개다. 그럼 t가 4에서 오른쪽에서 내려올 때의 극한은 5개란 얘기예요. 근데 HT는요. t가 마이너스 60일 때 하고요. t가 4일 때만 불연속이다. 그럼 얘가 될 때랑 얘가 될 때는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가지고요. t 값이 4일 때하고 마이너스 60일 때가 달라진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짱구를 좀 굴려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도대체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가 4라고 가정을 합시다. 높은 거니까. 개수 몇 개죠? 5개 맞네요. 그죠?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되네요. 그럼 여기 불연속 맞네요. 여기가 4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풀죠? 여기가 4에서 불연속이니까요. 그죠? 4에서 불연속이니까. 자,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이거죠. 추정. 개형을 추정하는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마이너스 60일 경우에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나 여기나가 마이너스 60이겠죠? 근데 같을지 하나가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가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만약에 4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6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개수가 하나, 둘, 3개죠. 3개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 5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연속 맞네요. 그죠? 여기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개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되니까 여기도 불연속이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둘 다 마이너스 6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 그림이
여기가 마이너스 60이고요. 여기가 4가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세 개까지 왔다가 여기서 딱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바뀌는 게 여기서 불연속. 7개 하다가 여기서 불연속. 그러니까 양쪽에 2개가 붙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야, 길다 그죠? 이게 2번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죽으란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가 4라고 왔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는 것까지 왔어요. 근데 그러면 x값은 전혀 없으니 식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f의 2가 4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2가 여기거나 여기에 2가. 근데 f 프라임 2가 양수래요. 그럼 여기가 2란 얘기네요. 그렇죠?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길다. 정리해야 되는 거지. 이 문제가 보통 긴 문제가 아니네요.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자, 여기까지 온 게 그래프의 개형을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 왜 자꾸 쉬었다 합시다. 걔 왜